2019년 3월 26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 9주기를 맞이해서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 9주기 위국 헌신을 매도하는 그들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직까지도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 당시에 산화했던 46명의 형제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전에 방송 때 입었던 전투복을 다시 한번 입었습니다. 오늘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3 곱하기 2가 6이라는 글자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3 곱하기 2가 6이라는 것 구구단을 외우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3 곱하기 2가 6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느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날이 2010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이 3 곱하기 2가 6이라는 글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을 통해 산화했던 46명의 형제들과 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활동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이까지 46 플러스 1명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의 생존자 중에 한 분이신 전준영 씨라는 분은 46 플러스 1이라는 배지를 만들어서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고처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현 정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제4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질 아니하시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을 하셨었죠. 행사의 중요성을 따지자면 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더 크고 중대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달갑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국방장관들의 황당한 언행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 1기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2010년 4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일각에서 자꾸 북한 하고 있는데 사고 해역을 안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 사고 해역은 북한 잠수함이나 잠수정이 침투하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직역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이 했다는 증자가 있느냐는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향후에 번복하시기는 하셨지만요, 이런 부분 말씀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2기 국방장관인 정경두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2019년 1월 1일 정초부터 KBS 패널로 나가서 어떤 이야기 하셨냐면요,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사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사과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부터 한 것이죠.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뒤따르는 군 최고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0만 대군이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 장관들이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 죽어간 장병들의 명예를 깎아내린다, 어떤 장병들이 국방장관을 믿고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국방부는 다른 내각과 다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 장병들이 과연 국방장관을 믿고 따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인 것이 많은 증자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북한이 수출을 목적으로 배포한 이 설계도라든지 어뢰에서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1번이라는 글씨가 발견됐다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것은 북한의 행동이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 김정은 이중대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소련이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를 격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미제로 남아있다가 제대로 된 결과를 알게 된 것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완전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장평화는 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4.27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린 지 1년이 지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마치 그때 만났을 때는 평화가 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돌아온 결과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었습니다. 위장평화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장평화로 인해서 우리 어떤 건 내놨습니까?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사과의 제스처, 화해의 제스처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얻어진 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얻어진 것은 김정은의 아나무인격의 행동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공법으로 가야 됩니다.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런 안에서 평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직시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 9주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현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안함 생존자 22명 중에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6명밖에 안 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천안함 피격 사건은요, 제가 생각했을 땐 준전시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 피해 장병들에 대해서 유공자 혜택을 안 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그리고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제2차 연평해전 기념식 등에 참석하시지 않을 것이라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의 책임인 이 천안함 생존자들에 대한 유공자 수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일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문재인 대통령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 6월에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육군 소위로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천안함을 마주한 느낌은 참담했고 분노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평택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하실 것을 간곡히 권고합니다. 그곳에 가서 보시고 나서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한번 가서 보신다면 정말 북한의 소행이 분명하다는 것 인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피격 도발 사건이 역사 속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우리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준영 씨가 만들고 있는 천안함 배지를 우리가 가슴팍에 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천안함이 전시되어 있는 제2함대 사령부를 한번 방문해서 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볼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무리 멘트에 이어서 묵념곡을 삽입을 해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서 1분이나마 천안함 피격도발 9주기를 맞이해서 우리 산화한 형제들을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